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민초들의 바람이 들불처럼 처음 일어난 곳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리산 산자락에 살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리산에서 그럼 직접 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20년 전부터 사도 삼촌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전해드렸는데 예, 어떤 까닭에? 제가 좀 지리산을 유난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마침 병이 나서 1년 쉬면서 그쪽으로 거처를 마련하면 좋겠다 싶어서 2000년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네. 10평짜리 조그마한 집을. 예, 예. 네, 누구나가 이제 중년 넘어서면 세컨하우스 예, 그렇죠. 꿈꾸고 예. 텃밭 가꾸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실제 그럼 재배도 하시고요. 예, 뭐 집에서 먹는 채소는 자체 조금만 심어도 남고요. 또 이웃에서 또 주고받고 하는 게 많으니까 아주 즐겁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예. 저희 방송에서 어쨌든 올해 7대 기획 안에 사도 삼촌이 들어있는데 예, 예. 20년 전부터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예. 부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예. 지난 19일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관련돼서 이제 주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예. 정읍에서 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고부 관련해서. 네, 예. 고부봉기 130주년 재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 참석하셨죠? 예, 예, 참석했죠. 네, 예. 어떤 행사였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처음 출발점이 된 게 이제 조병갑 군수의 학정과 수탈에 맞서서 고부농민들이 봉기한 게 이제 1월 양력으로는 2월 19일이죠. 예, 그래서 그 첫 행사가 이제 시작되면 금년 12월까지 이어서 각 지역에서 각 지역 봉기가 있었던 날 행사들을 쭉 하게 됩니다. 현재 한 40여 개의 단체가 지역에 있는데 각각의 행사가 이제 고부봉기 행사를 필두로 해서 쭉 이어지죠. 예. 1년 내에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130년 전이니까 이제 1894년이 되겠는데 예. 이 당시가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예. 굉장히 밀란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19세기 후반에 한 70여 개 고을에서 네. 농민 봉기가 있었고요. 1860년부터 90년까지니까. 그리고 그 규모가 가장 컸던 게 이제 갑오년에 고부봉기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이죠. 예. 조선시대 이제 어떤 봉건제도에 대한 예. 반감이 극에 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폭발한 거고요. 예, 예. 조선 왕조가 500년까지 간 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한 왕조가 500년 갔다는 거는. 여러분 그 500년 가면서 내부적인 개혁과 혁신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 체제가 그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누적돼 있어서 폭발 직전에 있었는데 19세기에 이제 폭발한 거다. 그게 결국 전국적인 농민혁명으로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사실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만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들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논쟁보다는 네.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자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죠. 한국 역사에서 단일 주제로 연구 논문과 저서가 가장 많은 게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럴 정도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뭐 그 역사학뿐만이 아니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뭐 포함해서 굉장한 관심사였죠. 예. 이사장님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사학과 교수님 예,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셨는데 예,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 1986년, 7년 무렵에 서울에서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 네. 그때 생각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동학농민혁명은 100년이 돼 가는데 이거 프랑스 혁명 200년은 기념하면서 동학 100년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마침 누가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준비하자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그 칼럼의 영향이 이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언론계, 학계, 또 문화예술계 이런 분들이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전주 기념 사업회를 만드는 준비 모임을 가졌어요. 10,000원씩 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발목이 잡힌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사장님 하고 계시지만 예. 사실은 재단 만드는데 초석을 다지신 분이 아닌가도 싶어요. 네, 뭐 그 재단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은 이이화 선생님하고 한승헌 변호사님. 다 두 분 다 3, 4년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두 분의 역할이 가장 크셨고요. 제가 심부름은 열심히 했죠. 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예. 명예를 회복하게 됐죠, 유족들이. 예, 그러니까 예. 그동안 반란이었고 역적으로 간주가 돼서 예. 누구도 우리 할아버지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얘기를 하기를 꺼려 했었죠. 그랬는데 그 명예를 회복하자는 취지가 10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가지고 2004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명예가 특별법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죠. 예. 그분들이 이제 서훈까지는 안 이어졌습니까? 예, 아직 서훈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취지가 명예만 회복해달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서훈을 논의하는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이 해방 후에 바로 제정이 됐는데 그 법이 1895년 의병까지는 항일 의병이죠. 독립유공자가 됐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네. 94년 가을에 항일 봉기했던 농민군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일 봉기로는 가장 큰 규모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항일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서훈을 해달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이 동학농민혁명이 명예회복하는데 100년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네. 언젠가는 된다. 음.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기념일 제정하는 것도 날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정읍하고 우리 저 고창에서 이제 첨예한 이견이 좀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네. 오랜 기간 시간이 그래서 지나서 정확히는 14년이 걸렸습니다. 와, 예. 동학농민혁명은 뭐 전라북도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까지 해주성도 점령이 됐으니까
각 지역 자기 지역과 관계된 날을 기념일로 하자는 주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 많이 하겠죠. 제기됐죠. 네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데 한 10년 이상이 걸려서 2019년에 네. 황토현 전승일로 기념일이 정해졌습니다. 그 날짜가 그러면 5월 11일. 11일. 예, 예,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5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가 올해는 많이 열리겠네요. 학술 대회며. 예. 예. 어떤 행사들이 올해 열리나요? 이제 국제 학술회의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의 전시를 대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사발통문은 예, 익히 교과서에 배워서 나오니까. 알고 있는데 예. 귀한 기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마 사발통문은 아직도 당시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것을 베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민군 측 기록물 가운데 무장 포고문, 그 다음에 농민군이 체포돼서 가을에 감옥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또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두 통이 있습니다. 한달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서체로 보면 글씨가 굉장히 좀 삐뚤빼뚤해서 한글로 써졌고 그래서 아마 그 지식인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어머니에게 옷과 그 돈을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게 300냥을 보내주면 살 길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지금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네. 그 보낸 편지가 있고 유광화라고 하는 사람은 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로 아주 반듯하게 동생에게 보낸 건데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군가가 나서지 않는 거는 이게 국가에 빚을 지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은 동생 자네에게 부탁할 테니까 네. 나는 이 길을 가니 생사를 알 길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의 역시 거기도 좀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낸 게 있죠. 역시 동학농민혁명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우리가 이제 녹두 장군으로 네, 기억하는 그렇죠. 전봉준 장군인데 네, 상당히 대쪽 같은 분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마 그 뭐 서당 훈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고 또 끼니를 한 끼는 죽으로 연명해야 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몰락 양반이죠. 그러나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뭐 본인 표현으로는 농민들에게 떠밀려서 내가 지도자가 됐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체포되고 나서 감옥에 있으면서 네. 일본의 굉장한 회유가 있었죠. 일본에 협조를 해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 회유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내가 나를 따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런 단호한 입장을 보여서 당시에 일본인 기자들까지도 네.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기사들을 쓰고 있죠. 130년 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예. 밀란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예.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데도 없고 또 세본 사람도 없고 그러겠죠.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만 이제 박은식은 그 조선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에서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됐는데요? 2천만 좀 못 됩니다. 2천만이 좀 못 되는데 100만 명이라고 했고 또 다른 기록에는 한 60만 얘기하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고을 숫자가 한 320여 개 됩니다. 당시에. 그 중에서 100한 20, 30개 고을에서 봉기가 있었어요. 뭐 전국 함경도를 제외하고 모든 전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한 고을에서 몇천 명씩 잡아도 한 3, 40만 되니까 한 뭐 60만, 100만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재단에서 세계 기록 유산물 등재도 예. 지금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됐습니다. 이미 됐나요? 예. 네. 작년 5월에 유네스코로부터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이 이번 등재된 것이 187종입니다. 근데 한 13,000쪽 정도 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의 등재 기준은 인류 역사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뭐 문화 부분까지 기여한 성과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명예회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적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규명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 제정되는데도 어쨌든 뭐 100년이 걸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치가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더 인정을 받겠죠. 재조명되고. 네. 세계유산은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대둔산에서 또 뭐 뭔가 귀한 자료를 발견하신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게 98년인데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1년 쉬면서 집에 있다가 지리산에 가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던 중에 가을쯤 되니까 불현듯 대둔산 전적지를 그동안에 어딘지를 몰랐어요. 대둔산이라고만 알고 이걸 찾아야겠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도시락을 간단히 싸가지고 대둔산으로 가서 이제 여기저기를 이렇게 그 산속에 그 물건 파는 할아버지들 또 밑에 마을에 있는 할머니들 이렇게 탐문을 해가지고 찾았어요. 어디라고 해서 위치를. 예. 네. 그래서 거기를 뭐 좀 생업이 있는 분을 같이 가시자고 못하니까 정확히 위치를 알려주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가보년 이후에 아무도 올라가질 않았대요. 동네에서. 왜냐하면 사람이 한 30여 명이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동네 사람들도 거기는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산 바위를 쭉 쳐다보고 있는데 한쪽이 인공 구조물이 보이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놓은 것이. 네네. 야, 저기가 아닐까 하고 올라가기도 엄청 어려웠는데 올라가 보니까 사람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해가 질 무렵이어가지고 내려와서 그 다음 날 다시 아침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제 99년도죠. 1월달에 이제 언론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절하니까 또 그런 분들 눈에는 또 그런 장소가 보였던 모양이네요. 운 좋게도. 제가 기억하는 수장고에 있던 유골이 나왔잖아요. 안장이 됐죠? 추후에. 네, 전주 완산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네. 북해도에서 온 유골이죠.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예, 예. 그 농민군 유고를 일본 농업 기술자가 면화 재배 기술자가 진도에서 수습해 가지고 유골만 북해도 대학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간 이유가 당시에 북해도 대학이 인류학 연구를 하는데 소위 당시의 인류학 연구의 핵심 주제가 인종이에요. 히틀러가 소위 독일 인종 우수성을 인정했듯이 네. 일본도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산 사람까지 전시를 했으니까 전시회 때. 그래서 연구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북해도 대학 수장고에서 100년이라는 세월 그대로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북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조선에서 온 유골이 있다는 거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한승헌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돌려받았죠. 다행히 고향 땅에 안장이 예, 돼서 예. 안심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해서 신순철 재단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특별 프로그램이 또 저희와 같이 해서 3월 5일부터 네, 시작이 네. 되더라고요. 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번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하나씩 살펴보고 그 기록물의 현장을 가서 대둔산을 기록한 기록물을 의산유고라는 기록물인데 현장을 가보고 그 기록 내용에 있는 것을 대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유해성책이라고 충청남도 청양 네. 그 한 마을에 4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성향을 기록한 책이에요. 가담을 했다, 가담을 하지 않았다, 귀화했다. 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현장을 가서 그 마을을 직접 돌아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흥미가 있을 걸로 기대가 봐집니다. 큽니다. 3월 5일부터 예. 또 특별한 해이니까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예. 애향의 시작은 본인이 살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꼭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 자녀들 손잡고 부모님들이 예. 꼽아주시죠. 우선은 그 정읍 황토현에 있는 기념공원을 좀 와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가보년에 돌아가신 농민군의 추모관 3,815분의 지금 명패가 모셔져 있고 거기에 이제 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동학 농민혁명 전반을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공원 안에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1박 하셔도 되고 캠핑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기념공원을 방문해 주시면 아주 색다른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숫자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큰 부여를 많이 하는데 의미를 예. 130주년이다 보니까 또 몸과 마음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예, 흑술되며 그렇습니다. 예. 잘 추진하셔서 예. 하여튼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 예.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또 소중한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